자, 계속해서 비과세 114조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관련 법률에 따른 자 미수랍니다. 환매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환매권 행사. 이때 환매권이 뭔지 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환매권 행사. 도로 한자 쓴 거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 여러분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이죠? 환매권은 무슨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그래서 지금 여기 갑이 을한테 매도를 했죠. 부동산 무슨 계약? 매매계약으로 넘어갔죠. 근데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만 요 갑에다가 옵션을 부여한 거죠. 어떤 옵션을 부여했죠, 여러분? 환매권이나 옵션을 부여준 거죠. 그래서 내 갑이 을이한테 지금 뭐 하고 있지만 매도하고 있지만 그 환매 특약에 의하여 환매 계약에 의하여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환매권을 뭐하면 여러분 행사를 하면 환매권을 뭐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누구한테 다시 오죠 여러분 갑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환매죠. 그럼 결국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되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결국은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그냥 명의만 왔다 갔다 새로운 취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의 그 환매권 행사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단 모든 환매권 행사일 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 바랍니다.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옆에 법률 명칭이 나왔죠. 이렇게 관련 법률에 따른 어디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일 때 이때는 뭐가 되지만 이때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환매권 행사는 전제가 되는가? 다시 한번 환매권 행사가 뭐가 된다? 전제가 되는가? 행사를 안 하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매수자 을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사실상 취득이죠?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일단 비과세가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에서 일단 환매권 뭐가 이루어져야 돼? 행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환매권 행사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뭐 그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서 거기 나왔죠? 뭐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거야. 이때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비과세. 그러면 이러한 법률 개입이 없이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그 얘기야. 이때 이렇게 관련 법률에 따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를 때만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고 단순히 사적 간의 매매 계약에 한 환매권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비과세를 안 하지만 이 환매권에 따른 취득은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이때는 여러분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걸로 과세하냐?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2번 관련 법률 환매권 행사 취득 있죠 여러분? 예, 거기다가 옆에다가 참조 이렇게 놓고 참조 142쪽 적으시고요. 참조 142 적으시고요. 142 잠깐 옵니다. 자, 142쪽에 오시면요, 여러분.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박스 바로 밑에 밑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밑줄 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뭐였대 여러분?
환매했대. 그러니까 이건 항상 환매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거야. 네. 그럴 때 얘는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오는 것처럼 세율의 특례에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를 뺀 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매 등기가 표현한 부동산 매매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데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과세한다? 2%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라는 걸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에 갈까?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 이러려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와 있나 싶기도 하고 시원하게 해. 너무 참. 자,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뭘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환매권 행사가 어떻게 된다? 전제된다. 행사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물론 환매권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실 거야. 어쨌건 환매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환매권 행사니까 매수자한테 되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되찾아왔어.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근데 그것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에서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일 때는 뭐고? 비과세고 그냥 단순히 매매 계약이 한 사적 간의 매매 계약이 한 환매권 행사했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근데 과세라는데 정원에서 명백한 형식적 취득이니까 일반적인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예. 자, 114쪽 3번 갑시다.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위에다 적으세요. 가건물이야, 가건물. 임시건축물하고 뭐 생각나야 돼? 가건물. 그래서 그 밑에 사례가 나왔네, 밑줄. 임시응행장, 공산현장 사무소. 그리고 더 적어서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이 가장 보기 쉬운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오다가 모델하우스 뭐 잘해놨잖아요. 삐까뻔쩍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가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건물 등기부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단서를 잘 봐야 돼요. 단서.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면? 초과 때는 그때는 뭐라 하더라도 임시 건축물이라도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임시 건축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뭘 보고 따져야 돼? 그렇죠. 1년 이내인지 1년 초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개수 나왔죠. 개수.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수. 그래서 우리 아까 개수라는 말이 어디 나왔냐면 112쪽에 나왔었죠. 잠깐 한번 보죠. 112쪽 앞쪽. 맨 밑에 있네. 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람은 건축법상 뭐 대수선이나 또는 2번 건축물에다가 구축물인 설치하는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3번 구축물 즉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한 개수 개념으로서 다시 비과세 옵니다. 115쪽. 자, 주택법상 밑줄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적으세요. 그냥 아파트. 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주택법 배우시면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고 공동주택일 때는 뭐가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뭐 기숙사 뭐 이런 것이 있다. 나머지는 뭘로 돌려? 단독주택. 자, 그러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편익이 얼마야? 여러분 첫 번째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적으세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엘리베이터 사고 자주 나죠, 여러분. 맨날 이놈의 엘리베이터 떨어졌다, 뭐 추락했니, 뭐 올라갔니, 기타 오래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할 때에 그 엘리베이터도 뭐는 되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건축법상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고 맨 위에 나와 있죠. 거기 체킹해 두셔야 돼요.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뭐는 건축법상 대수선은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고. 제외다 동그라미 시뻘게 치라고. 건축법상 대수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그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출전이 그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5조 취득시기 합시다. 취득시기. 자, 뭐 취득시기 2017년도에 개별 문제를 하나 나왔어요. 물론 작년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참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다.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2017년도니까 그때 한번 나왔고요. 그 전후로는 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115쪽에 보시면은 일단 취득시 봅시다. 취득시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이죠. 매매 등으로 해서 유상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이거는 뭐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규정이에요. 별표 3개 시뻘게 줘야 돼.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이걸 모른다? 그럼 공인중개사 아니야. 정말 골 쳐봐 죽겠어.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그냥 공인중개사 지금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갖고 좀 없는 사람 문 닫게 해갖고 폐업해갖고 그냥 좀 적정한 수의 사무실이 유지가 돼갖고 공인중개사라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일 때는 여러분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취득 유형. 그래서 취득 형태를 그냥 저는 가볍게 일단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국지외수 공판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와 약속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딱 요 경우에 한해서만이죠. 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럼 우리 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합시다. 국지가 뭐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죠. 이때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한 줄로 쫙 치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한 줄로 묶으시고 저거 누구야? 과세권자죠. 그리고 이때 땡땡 과세권자가 왜 나왔죠?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야 매수자야? 응? 여기서 과세권자는 거래 당사자 중 매도자야 매도자. 이들로부터 누가 샀다고?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적어놔야 돼. 여기 나오는 국지는 과세권자가 매매 당사자 중 누구다? 매도자다. 자, 2번 봅시다. 뭐죠,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그럼 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하면 뭘 작성한다고 했죠, 여러분? 수입면장이 작성되는 거죠. 수입면장. 그럼 수입면장 등을 통해서 얼마에 샀다는 거, 얼마에 수입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순서 좀 조금 먼저 바꿀게요. 공부부터 먼저 봅시다. 뭐죠? 공매. 우리 세법에서 공매는 항상 뭐로 포함하는 거라서? 경매를 포함하는 거라서. 우리 세법은 여러분 공매, 경매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매가 있게 되면 거기는 뭐가 작성되죠? 적으세요. 경락조서. 경락조서. 가르고 닫고 경락조서. 그래서 어떤 물건이 경매 물건이 어떠한 조건에 경락이 되었다는 것을
기재된 서면이 바로 뭐야 여러분? 경락조서죠. 그럼 경락조서를 보면 얼마의 경락을 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자, 그다음에 판정 갑시다. 판정이 뭐죠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라고 적혀있죠. 이때 판결문은 뭐로 말한다 여러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데 단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서. 뭐 화해, 포기, 인락, 자백한 뒤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 네 가지 다 못 되겠다. 그럼 화해 조서라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화해 조서가 제일 중요한가? 제외되는 판결문이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화해야. 그럼 화해 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정해놓은 판결문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장이 뭐죠?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 장부. 그럼 이렇게 국지외수 공판장은 여러분 이 적어놓으세요. 이 열거된 국지외수 공판장의 공통점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 그래서 이때 거래사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가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 거냐면 사실상으로 간 겁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니까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국지외수 이외의 유상취득이다. 여러분 저처럼 같이 똑같이 쓰네. 판서를 하네. 그냥 카메라 찍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너는 지절에 스캔 나는 쓴다 바빠 죽겠다 말 시키지 마라 그러고 있고 조금 그러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서 표시만 잘 해놓고 책이 있는 건데 그 카메라 찍으면 된다고 했잖아. 핸드폰 카메라로. 그래도 뭐 내 방식대로 가겠다. 가라 잘 가라. 자 그래서 이외의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유상취득이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개인 매매 등 유상취득일 때는 취득 형태와 관계없이 일단 어떤 날에 취득하는 거 뭐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뭐 잔금 지급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아니 잔금이 지급돼야 매도자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을 거 아니야. 매도자도 당연히 잔금을 받아야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날은 분명한데 잔금 지급일인데 다만 국지외수 공판장일 때는 어디로 간 거고 사실상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 없다고. 실제 잔금을 뭐 한 날? 지급한 날이죠. 근데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제는 매매계약서 보라고 매매계약서. 그래서 무조건 언제? 매매계약서에 적힌 날이죠. 즉 실제 돈을 줬냐 안 줬냐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보겠다고. 이게 바로 이 외의 유선태. 여기 그래서 결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을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여러분? 꼭 적어놓으랬죠? 누구 간의? 개인 간의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간의 매매. 그럼 개인 간의 매매는 어디에 해당이 안 돼? 국지외수 공판장에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봐야 되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주택건설부터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분양을 받았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주택건설법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법인이잖아. 법인. 그럼 법인이 개입되면 어디로 가라고?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115쪽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책 한번 통해서 같이 합시다. 자, 115쪽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묶으셨죠? 예.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이 중요한 거랬어. 다음 페이지.
위 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 어떤 경우라서 저거 개인 간의 매매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 즉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의 매매들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 계약상이 나왔죠. 다만 가르고 닫고 밑줄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죠. 60일이 경과한 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각주 표시 있죠? 동그라미 4번 밑에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그라 3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나왔네요. 자, 무슨 취득이죠 밑줄? 연부 취득. 자, 연부 취득이 뭐냐? 밑에 나와 있네 우리 지방세법의 독특한 용어죠. 연부라는 것은 여러분 월부, 할부 이런 말 들으셨죠? 연부는 뭐야 여러분? 연 단위로 납부하는 걸 말하는가. 그래서 연부란 매매 계약서에 무슨 계약? 연부 계약 형식.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자 밑줄 몇 년 이상? 이게 중요한가? 2년 이상. 연부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 분할 상환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최소 2년. 얘는 빨라야 2년이야. 빨라. 그러니까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막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의 시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거죠. 이러한 연부 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연부 취득. 여기는 일반적 연부 취득 일반적 매매가 아니죠 여러분. 일반적인 매매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건데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잔금. 그런데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이 잔금 지급일이 빨라야 몇 년 후니까 2년 이후에 오니까 2년 이후에 오는 잔금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 얘기야. 빨라야 2년 이후에 도래가 되는 연부 취득일 때는 잔금 지급을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그 연부금을 하나의 취득 금액으로 봐라 그 얘기야. 그럼 연부금을 3번 지급한다. 그러면 취득세 몇 번 내라는 얘기야? 3번 내라는 그 가게 연부금이죠. 자,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일반적 매매일 때는 그렇죠.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일반적 매매일 때는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잔금 지급이랴. 근데 문제는 연부 취득일 때 요 놈이 몇 년 후에 오니까 2년 이후에 오니까 요때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대체된 게 뭐야 여러분? 여기는 연부금이죠. 요 차이점을 보셔야 되죠. 그럼 출전이 요거를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 잔금치를 바꿔버리면 일반적 매매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 연부 취득이 필요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매매는 어떤 날 기준인데 잔금 지급이 기준이지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잔금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 연부금. 매해 지급되는 나눠서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야. 매해 나눠서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세요. 무상 취득합시다. 무상이니까 얘는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잔금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야 무상일 때. 그럼 여러분 그냥 무상은 책대로 하지 말고 이식 저대로 해야죠. 책대로 하지 말고 우리대로 우리 표시대로 해요. 그래서 무상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해 여러분? 상속과 증여야.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금 측면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서? 상속이 중요하다로서 상속이 세보다면 적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은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 그럼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안 가면 어떻게 해?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하라는 얘기야? 징여받아라 그 얘기야.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니야? 억지로 보내다가는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상소 개시가 안 되면은 어디로 가라? 징여. 그럼 이때 징여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민법에 따라서 계약일에 취득하는 겁니다. 계약일. 그래서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는 그냥 상속과 징여를 나눠갖고 상속은 뭐? 상속 개시. 징여는 계약일. 시험은 요렇게 나와. 이렇게. 책대로 법률적 표현보다는 요게 더 낫다. 계약일이라면 계약일. 증여를 받아보면 알게 되는데 증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써야 돼요, 여러분? 증여 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 당사자인 증여자, 수증자, 그리고 증여 목적물, 그리고 그 증여자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시가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뭘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것은 당사자에 쓴 거니까 누군가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보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법인이라든지 공증법인 갖고 뭘 받아야 돼? 공증, 즉 제3자로부터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공정증서가 뭐예요, 여러분? 공정증서 안 들어보셨나요? 확정일자 공증받는다. 자, 우리 오다 여기도 한번 길동사 하니까 어쩌 KW 뭐 그쪽에 보면 공증법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공증받는다고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에 확정일자 받는가?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가면은 법무법인 가고 저희 공증법인 가서 공증 받아주세요. 공증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걔들이 거기다 일구인 뜨륵뜨륵 하고 오늘 날짜로 찍힌 도장을 찍히죠. 팡! 2019년 오늘의 며칠이야? 1월 12일 일자가 딱 몇 시 딱 타임 시간 꽝 찍혀. 그러면 그 찍힌 그날의 그 시간에 이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제3자 즉 공증법인들이 뭐 해주는가? 증명해 주는가? 증명해 주는가? 그걸 뭘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확정일자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증여 계약서 확정일자를 밟았어. 그럼 이제 그거 들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증여해도 증여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 아저씨가 증여 받으려니까 그래 증여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몰라. 그건 줘도 못 먹는 거죠. 이런. 그럼 이제 그 증여 계약서 들고 증여 목적 명의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명의를 바꿔야 될 거냐. 그럼 명의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 증여받는 부동산 명의 바꾸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이전 등기 신청 원인은 뭐고 등기 신청 원인은? 증여. 그럼 등기소 가야 되겠죠? 그럼 등기소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냈다는 뭐를 첨부해서 영수증을 들고 첨부해서 등기소가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증여에 의한 취득은 언제 취득한 겁니다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117쪽에 여러분 원시 취득의 건축물이 있죠. 지금 여러분 그 양가로 1번은 개정안으로 쓴 겁니다. 개정안으로. 양가로 1번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여기부터 밑줄 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밑줄 짜. 다시 한번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밑줄 치셨어요? 네. 그게 원래 지금 양으로 1번으로 통합됐는데 통합한 건데 결론 개정이 안 됐어. 이씨. 아이씨. 그래갖고 이걸 따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수정표 올라갈 거야, 여러분. 응? 수정표 나갈 건데 일단 첫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럴 때는 우리 건축법에 따라 어떤 날을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라고 있나요? 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을 다 포함시켜버렸죠.
이제 그게 개정 안 했는데 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뭐나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사업으로 취득하는 그럼 도시개발법상 취득하는 주택은 뭘로 취득하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에서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것 중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서 뭐에서 취득하죠? 환지 처분에서 취득하는 거죠. 공법에서 아직 안 나갔죠? 그냥 적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작년가하고 똑같아. 작년가하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 처분이 있을 취득할 때는 언제로 간다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란 말 빼라왔죠.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에서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하는 거죠. 공법 전혀 안 해? 그럼 이때는 언제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이게 다 어디로 가 있죠? 지금 여기로 가 있죠? 예, 이게 개정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에서 건축한 주택을 환기 처분에서 취득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그냥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 그래서 일치시키겠다라고 개정했다가 안으로 잡았다가 개정하는 거에서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결론이나 종전과 똑같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을 여기 써져 있어. 이거는 뭐하라고 반드시 뭐라고 줘? 환기 처분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기 처분 공고일의 어떤 날?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보면 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끌고 와갖고 어디로 가면 돼? 소유권 이전 것이 무슨 날? 다음 날. 이렇게 좀 세분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정어표 나갈 테니까 그때 정리하기라고요. 일단 지금 개정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지금 우리 책에는 개정 안으로 써져 있는데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 이런.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죠. 자, 119쪽 갑시다. 119쪽. 과세표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과세표준. 네, 조금 쉬었다 하죠.